네, 감성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스노우피크. 가을이 되면 특히 이제 이런 아웃도어 활동이 좀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럴 때 스노우피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일상복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땀 흡수도 잘 되고 기능성도 아주 뛰어난 스노우피크. 예, 그 다운 자켓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벼운가 보더라고요. 다운 자켓이 예.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약간 몸이 좀 떠요. 몸이 좀 띄우는 이렇게? 느낌? 예, 깃털 같은 가벼움이 가벼움을 넘어서 예, 몸이 뜨는. 약간 부양되는 느낌. 네, 여러분 주식도 많이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스노우피크와 함께 피크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우리 알파고 신하 씨 모시고 지금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이탈리아 하마스 간의 전쟁 상황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이탈리아 아니고 이스라엘. 잠깐만,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업데이트 좀 해드리면서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알파고 신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양상이 네. 조금 묘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딱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거 바로 반격해야지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다니 그러다가 이번에 그 유엔 쪽의 그 사무총장인가요? 네. 발언이 약간은 뭐 이스라엘 너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약간 요런 투의 말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란 해동이 잡혀 있었는데 예.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이 안 만나기로 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공격 당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시민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할 말인가 이 말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좀 약간 자위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리를 무시하는 유엔의 사무총장이더라도 나 만날 수 없다 하고 안 만나기로 했어요. 유엔 포지션은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 이스라엘 이 사실 공격을 먼저 당한 거는 맞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그나마 좀 약간 재미있어 보이면서도 좀 와닿는 거 뭐냐면 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좀 약간 지중해 쪽, 좀 약간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국가들은 좀 항상 예전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처럼 이렇게 호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이유가 맨 처음에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저 공격 당하는 걸 보고 바로 이렇게 성명서들 내고 이제 우리는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편이다 기사를 이제 접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성명서를 내고 난 다음에는 유럽 연합 안에서 의회 내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스페인이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작정 이스라엘 편을 트냐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유럽 연합도 내부적으로 좀 약간 갈라졌는데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 제가 알기로는 포르투갈 쪽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유럽 없지 않아요. 전체 분위기는 지금 일방적인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제 그 독일 그리고 영국은 너무나 대놓고 그 이스라엘 편이고 독일은 하긴 지은죄가 있으니까. 저 이제 지난주 그 독일에 있었거든요. 웬만한큼 시청 앞에는 다 이스라엘 국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시청 국기가 있어요. 예, 걸려 있어요. 너무 크게. 원래요, 아니면 요즘에요? 요즘이죠.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우리는 이스라엘 지지한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그 베를린 국회도 완전히 이스라엘 국기로 그 색깔을 그걸로 바꿔버렸어요. 그 국기 겉으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독일은 확실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고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이제 스페인 그쪽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좀 약간 복지 국가들 있잖아요. 그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지 그쪽 국가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스웨덴 좀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노르웨이라든가 이분들은 좀 더 잠깐 우리는 왜 이렇게 무적전 물론 오케이 뭐 하마스는 테러리즘 일으키는 거 맞긴 한데 한 편만 들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무적전 이스라엘 편을 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면 많은 민간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영국은
지금 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마스 얘기는 아니지만 사태의 원흉이지 원흉. 원흉이잖아요, 영국은. 네. 영국은 또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미안한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일방적으로 또 이스라엘 편을 드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 언론에서 잘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그 맨 처음에는 오케이 영국이 이중 계약을 맺었어요. 부동산 네, 계약을. 네, 네. 근데 막판에는 영국도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이해했고 그걸 막으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1937년, 36년 이후로부터는 영국이 그동안 했던 잘못을 좀 약간 유턴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전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영국 정독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이전 정독들 시절 때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미 많은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예. 이제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무기를 가질 수가 없고 오직 이스라엘 이민자들만 그 유태인 이민자들만 무기를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37년 이후로부터는 영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그 유태인 무장 단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에 물론 이스라엘 국방부가 됐어요. 하가나라든가 다른 이제 무장 단체들은 영국 상태로 이번에 테러리즘을 시작했고 영국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테러리즘 당했어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 쪽으로부터 예. 오. 이스라엘 건국되기 전에는. 네, 그래서 네, 영국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는 처음에는 잘못했는데 다음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뭘 잘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이미 놓쳤다. 그래서 우리 말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 이제 영국에 있는 거고 네. 일단 뭐 옛날 이야기는 뭐 다시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네.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럼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임박했는데 이미 며칠 전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못하는 거는 역시 그 가자지군에 잡혀 있는 인질들 때문이에요.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다? 예. 어떤 의미죠? 자,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마스이란 단체는 와서 이렇게 그 성벽을 넘어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는 납치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죽이고. 음. 근데 그 행동을 보면 너무나 철저한 계획이더라고요. 아. 너무나 철저하게 그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는 많은 일을 해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철저한 준비한 하마스는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지상군을 투입할 거라는 것도 예상했겠죠. 예상했겠죠. 예. 그럼 거기에다 맞게 나름 함정 파놓고 돈 얘 넣고 뭔가를 준비를 했었을 텐데 그럼 그것이 뭐냐? 그거 파악이 안 되는구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땅굴이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혹시나 하마스는 확전을 원하는 것인가? 확전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직 레바논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만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시리아 군부가 지금 좀 약간 머리가 좀 약간 복잡하죠. 왜냐면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지만 그래도 시리아 안에는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용병들이 있거든요. 예. 걔네들도 좀 약간 가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도 예, 한번 입을 쐈잖아요. 열었어요. 이제 이거 이대로 가면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배들을 공격하겠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국경이 없어요. 후티 반군은 막 밑에 있어요. 사우디에 넘어가야지 밑에는 예멘인데. 예. 그래서 이것들이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이것도 잘 언론은 안 나왔는데 2006년 레바논 전쟁, 예, 2014년 가자 전쟁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실은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특히 2006년에 있었던 레바논 때 이스라엘이 지금 그동안 아랍 전쟁들을 다 이겼잖아요. 근데 예. 그때는 전면전을 벌였어요. 이집트 군부랑 전면전을 벌였고 이집트요? 예. 그동안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네네. 군부가 전쟁. 네. 예.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근데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2014년에 가자 안에 있는 이제 하마스란
전쟁을 벌일 때는 이스라엘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오히려 피해가 훨씬 많고 이제 이스라엘 본인들 제대로 알아낸 거 뭐냐면 우리 군이 전면전에 강해요. 왜냐하면 기술도 많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전술을 잘 짜고 우리는 이기고 있는데 무기도 훌륭하고. 근데 게릴라전에서 우리 군이 약해요. 그래서 게릴라전에서는 자칫 잘 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자기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뛰어난 탱크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전투기들이 있고 서로 이제 전면전을 벌일 때는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길거리가 너무나 좁은 그 가자 같은 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한테는 시간이 적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흘러가잖아요. 여론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어요. 국제적인 여론이. 처음에는 국제적인 여론이 이스라엘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마스가 테러리즘을 일으켰다는 그런 것뿐이고 것 같아. 민심이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시간 흘러가고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에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제 학교들하고 그리고 성당들 폭파되고 거기서 지금 5천 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렇죠. 이게 다 하마스 태반 아니잖아요. 시민들인데.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근데 동시에도 나타냐후 총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못하면 자기 이제 정권이 이제 잃을 수도 있고 이미 지난주 말에는 엄청난 크게 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내부에서. 예, 그 어느 정도에 있냐면 그때 경찰청장이 미리미리 협박을 했어요. 니네들 밖에 나가지다 마라. 그런 생각도 하지다 마라. 예. 이런 말 했는데도 이스라엘 시민들이 밖에 나갔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난 안보다 나를 내가 정권을 잡아야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역대급 안보 실패를 너의 정권 때 한 거 아니냐. 네타냐후가 늘 주장하는 게 뭐 정치는 좀 그렇더라도 하여튼 안보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로 이제 지지를 좀 얻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대량 안보 실패 사태까지 터지니까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전쟁 중인데도 시위가 내부에서 일어날 정도로 네. 네타냐후에 대한 좀 여론이 안 좋다. 네. 근데 그럼, 이제 네. 시간이 어쨌든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하마스가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이스라엘은 막상 하마스가 뭘 준비한지도 잘 모르겠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자신들의 지상군 투입 시에 어마어마한 인적 피해가 생기면 더더욱 이스라엘 정권도 힘들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다. 아니 사실은 뭐 네. 나타냐후라면 그걸 신경 안 쓰고 빨리 우리는 일단 지상군을 도입하고 지상군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유권자들 중에서 강격파의 마음을 좀 약간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좀 약간 기다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 있기 때문에 나타냐후가 원하지 않는데도 눈치를 보고 멈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우리 알파고 씨는 언제 한국 오신 거예요? 그 이번에 독일에 갔다 오는 거예요. 네. 3, 4일 됐어요. 3, 4일 됐어요? 네. 아직 지금 시차적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아, 예, 많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저 어제 좀 약간 일하는 거 많아가지고. 요즘에 워낙 또 저 바쁜 일들이 많죠. 저 솔직히 말하자면 방송을 이제 섭외가 오면 이제 아는 예전에 사이가 좋았던 PD 작가 아니라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인생 처음으로 아는 조미원분들도 전화를 하시거든요. 저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강연들을 좀 약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왜냐면 책이 출간했었는데 이미 예전에는 잡힌 강연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제랑 관계없이. 네네네. 그래서 좀 약간 바쁜 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나타나요 총리가 사실 워낙 또 이렇게 우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미국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러면 지금 하마스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면 일단은 그 나타냐후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예. 나타냐후의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 선거 때는 이제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정권이 다시 중도 우파한테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중도 우파한테 넘어갔는데 그분들도 이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역대급 일이 일어났어요. 국회 안에 있는 소수 아랍 정당이란 예. 손을 잡았거든요. 아랍 정당이랑 예. 네타냐후가 아니 네타냐후 반대편에 있는 중도 정당이 우파가? 예. 네. 중도 우파가 그래서 한 1년 반 넘게 이스라엘
연합 정부 안에는 아랍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하마스도 그리고 알파타 그 수안 지구에 있는 정당도 사실은 뭔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신 그 이스라엘 안에다가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이제 노동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예. 이제 예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이제 속된 말대로 깝치면 경찰이 너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예.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 정부 시절 때는 경찰이 조금 더 느슨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극우파 세력들이 그래 우리는 실수했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갔어야 됐는데 해서 다음 선거 때는 투표가 완전히 극우파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권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타냐후는 역대급 지지율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극우파 정치인들은 원래 활동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됐고 그래서 분위기가 더 긴장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분위기를 보시면 이 하마스가 도발하지 않았었다면 내전으로도 갈 수 있다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극우정당 대표가 재무장관도 하고 뭐 국방안보장관도 안보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저 서한지구의 총책임자 권한도 국방부에서 받아다가 다 하고 있었다면서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젊은 시절 때 너무나 좀 그러니까 극단적인 단체들이랑 활동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사람을 군대에 받지 말자고. 군대도 못 가는. 왜냐면 군대 들어오면 민간인 학살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이제 정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지금 이제 전쟁 터지기 전에도 계속해서 뭐 가자지구나 아니면 서한 이쪽에도 아주 좋지 않은 뭐 대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했었겠군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 그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항상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한 지 2주 됐잖아요. 네. 그럼 소한 지구는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소한 지구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제 하마스랑 연계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재파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사람들도 죽고 소한 지구에서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그 불법 정착촌들이 있잖아요 소한 지구에 예, 예. 거기 있는 애들이 가서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고 서한에 있는 사람은 예 소한 지구는 원래 이제 93년 협정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 정부도 인정을 했는데도 예. 거기에 불법 정착지는 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정착한 정착지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서한 지구 내에. 예.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네. 공격한다고요? 네, 죽었어요. 마지막 2주 안에는 몇 명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정착촌에 사시는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거의 취지가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이건 나의 땅 아니라고. 예. 그럼 거기에다가 자기 국민을 이주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정착촌 시민이 죽이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2주 안에는 거기서도 한 76명인가 70명 넘게 사람이 죽었어요. 최근에. 예.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못 봤으니까 네. 그런 저간의 상황들이 있다는 건 잘 몰랐는데 여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 초반에는 하마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다가 약간 그것도 좀 틀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반대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하마스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오히려 생겼다는 게 맞습니까? 이거 이미 하마스는 안 좋은 이미지가 기존에 있었던 단체였어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예. 왜냐하면 하마스의 배경을 보시면 하마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셰흐 야신 아흐메드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좀 그 배꼽 밑으로 이제 신체가 좀 약간 마비 있으셨던 분이었거든요. 하반신 마비신. 예. 그래서 힐체로 다니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예전에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해서 그 이집트에서 시작했던 어떤 단체가 있어요. 예. 살짝 원리주의에 가까운 단체인데 그래서 이 단체가 너무 원리주의자라고 해서 이집트가 이걸 약간 금지를 시켰어요. 이제 활동하지 않게끔.
근데 이 단체에 가자 지구 지부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본사가 이제 금지가 되니까 지부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무장 단체가 아니고 역시 그 이렇게 좀 재단 형태로 오직 봉사 서비스만 했었어요. 학교도 만들고 교육 활동도 하고 다음에 병원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합류되는 젊은이들한테 자꾸 의사 되라 아니면 선생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직업 투기를 많이 집중시켰고 그래서 73년 때부터 87년까지는 그 형태로 있었다가 이제 88년, 87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1차 항전이 있었어요. 인티파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제 무기를 들어야 된다. 우리는 저항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항에 시작했어요. 근데 첫 저항도 이분들은 테러리즘 아니었고 역시 이제 군인 상대로였는데 이제 93년에 처음으로 이분들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 시민들을 죽일 때는 뭐 독립운동가다 아니면 일반 시민들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안 가릴 거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버스 납치 사건들이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버스 납치 사건들 아시다시피 민간인들까지 죽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부터는 이미 아랍 국가들은 배경에는 무슬림 형제단 있기 때문에 이미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냐하면 원하지는 않는 단체이거든요. 이 단체는 아랍에서는 독재자들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군주제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란 안에 있는 그 제재 있잖아요. 거기에 순위파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이제 시아파 버전이잖아요. 전혀 신학자들 있고 정치인들이 종교 신학자들한테 휘둘리고 있고 거기에 순위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중동 아랍에 있는 군주들하고 독재자들이 무슬림 형제단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3년 이후로부터 이 사람들은 테러 사태들도 일으켜다 보니까 중동 아랍 국가들한테는 확고한 핑계가 생긴 거예요. 하마스는 테러리즘 일으키고 있어. 우리는 걔네들을 지지할 수가 없다.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는 자기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간에 이용당하기도 했어요. 하마스는. 사우디도 지금 싫어하긴 하지만 예전에 지지한 적도 있고 지원한 적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동 아랍 국가들은 지금 아니고 오래전부터는 이 사람들을 지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한 상황이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라도 표명하고 있는 거지 하마스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도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단체는 아니었던 거네요. 제일 강력한 나라 사우디에서도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뭐라 해야 되나 그 기사들을 보시면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근데 다음에는 하마스를 너무 많이 욕했어요. 네. 그래서 하마스는 예전부터는 특히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이란이랑 너무 친해지면서 더더욱 그 중동 아랍에서는 그 분노가 올라갔어요. 다른 나라들 지금 저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다른 나라들 지금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좀 참전할 가능성이 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까? 러시아는 잠정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이미 하마스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몫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과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다가 지금 누구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에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는 상황이고 이란도 예전에는 그런 말 실수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 우리는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좀 약간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하진 않아요. 우리는 지원하지 않다고 하고 오히려 이 말이에요. 하마스를 우리가 지원하진 않지만 하마스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란 보기에도 직접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지금 전쟁이 헤즈볼라 쪽으로 그렇죠. 확전되고 이제 헤즈볼라도 어떻게 보면 레버넌 안에 있는 하나의 무장 단체이긴 한데 거의 레버넌 군만큼 강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군사력 너무 센데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는 보통 이제 대리전하면 대리전끼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그 게임 룰을 어기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헤즈볼라를 때린다든가. 직접. 예. 예, 예. 그러면 뭐 이란한테는 그러면 이제 자기 핑계가 생긴 거예요. 너네 왜 헤즈볼라를 때려? 내가 이스라엘 안 때리잖아. 그렇게 되면 뭐 그럼 이란한테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항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지고 왔다는 거는 뭐냐면 항공모함. 항모함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일 큰 항모함이에요, 미국에. 네네. 거의 거기에 100개 넘게 전투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너네 관여하지 마. 냅둬. 이 가자 일하는 데에서는 대리전을 하자. 확장시키지 말자. 근데 이란이 또 그 눈치를 받고 근데 이제 헤즈볼라가 들어갔을 때 미국이 헤즈볼라 상대로 뭘 하면 게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헤즈볼라도 사실 가자 하마스는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붙어야지 그 헤즈볼라 참전하는 거는 그냥 뭐 야, 한국 분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이 전쟁들은 논리적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2006년 때도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가자가 이스라엘 붙을 때는 논리적으로 시작 안 됐거든요. 우발적으로 시작됐는데 길게 갔어요. 네네. 이 예를 들면 헤즈볼라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이냐면 매년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해서 구두스, 예멜 구두스이라는 날이 있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다카시메 날이라고 있긴 한데 그냥 한 주에서 몇 명 일본인들이 행사를 하지 전국적으로 뭘 없잖아요. 예, 예. 레바논에서 그날이 되면 원래 헤즈볼라가 주도하는 날이긴 한데 다른 애들도 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정물 사고 우리 언젠가 예루살렘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헤즈볼라는 너무 쉽게 전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약간 논리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감성으로 넘어가요. 근데 뭐 시간은 별로 없는데 그 50명 인질 걸고 50명 아니면 더 많아요. 222명. 아니요. 하마스 쪽에서 예. 그 인질 50명 저기 해줄 테니까 연료 좀 달라 그래가지고 협상을 제안했다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마스에서 우리 50명 석방 해줄 테니까 연료 좀 줘. 왜냐면 거기 지금 전기가 끊겨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연료가 들어와야지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거기는 병원들도 다 망해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환자들도 죽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연료가 들어오면 그걸로 로켓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 반대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인질 얘기에 나오니까 그리고 숫자도 50명을 때렸기 때문에 네. 협상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상황 업데이트와 그 주변국들의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오늘은 예. 좀 듣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변동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알파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